최근 들어서 저한테 가장 맞는 질문이 그거. 야, 금리도 이제 오르는데 주식하지 말아야 될까? 야, 금리 오르면 주식시장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저는 내일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저는 심지어 그것도 모르기 때문에 주식도 안 해요.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요번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지난달에 정부에서 기준금리란 걸 인상을 했죠. 1.5%에서 1.75%. 우리는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진 걸 뭐 BP라 그러는데 25BP를 떨어뜨린 거예요. 베이시스 포인트. 하여튼 올렸구나. 기준금리에도 올렸구나. 1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1%가 올라요. 그러면 연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더 이자가 늘어나겠죠. 월로 따지면 10만 원 미만이에요. 이게 뭐 대수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대수에 이게 뭐 대수라고. 뭐 큰일 아니에요. 갚으면 되죠. 그거보다 더 잘 벌면 되죠. 금리라는 거는 일단 정부의 시그널이에요. 그쵸? 앞으로 우리가 금리로 금리 인상기에 접어드니까 다들 조심하세요. 예전처럼 흥청망청 쓰지 마시고요. 이제 조금씩 우리가 돈 빌리기 좀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시그널이에요. 이건 다 알잖아요. 거기에 정부에서 또 뭐 부동산 시장이 또 과열되니까 뭐 DSR이에요. DSR,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다. 해서 대출도 규제한다. 뭐 DSR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빌릴 때 알아야 되니까. 그죠? DTI, 뭐 LTV 이런 거는 여러분 돈 빌리시는 분들은 은행 가면 잘 아니까. 그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2020년부터 예대율이라는 거를 새롭게 적용을 합니다. 예대율. 예대율은 게 뭐냐면, 예대율 같은 건 여러분 개념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돈 빌리는 거랑 상관없거든요. 은행이나 상관 있는 거지. 예대율이라는 게 뭐냐면, 은행이 1억 원을 예금을 받아요. 그러면 예대율 100%다. 그러면 1억 원을 돈을 받으면 1억 원만큼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1억 1000, 1억 2000 안 돼요. 1억 원 이내에서만 대출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기존 여태껏 지금까지 100%로 지금 규제해 왔어요. 앞으로도 100%로 규제할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냐? 2020년부터 예대율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가계대출에 대해서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가계대출 1은 1로 안 보는 거예요. 1.15로 보고, 기업대출은 그거보다 가중치를 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은행들아 알았지? 가계대출 줄이고 기업들 대출 늘려, 이 말이거든요.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겁니다. 은행들한테. 여러분이 돈을 어렵게 빌리는 걸 떠나서 은행들한테도 대출을 줄이자는 거예요. 가계대출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은 가계대출로, 그게 부동산 담보대출이 됐든 전세금 담보대출이 됐든 신용대출이 됐든, 여러분은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그러다가 소비도 하고 그렇게 유지를 하죠. 그게 당장의 부동산 담보가 됐든 앞으로의 소득이 담보가 됐든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뭐 신용이 담보가 됐든, 여러분은 하여튼 그 돈으로 여러분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줄이는 거예요. 그럼 바꿔 예금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예금 더 늘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금 늘리는 게 쉽습니까? 예금이 늘린다는 거는 그만큼 여윳돈이 많아져야 되는 얘기인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국민 전체적으로 여윳돈이 그렇게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거든요. 예금으로 늘리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대율이 새롭게 적용되는 거는 여러분 바로 직격탄 날라옵니다. 은행들 입장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대출을 계속 해달라고 하니까, 어찌됐건 가계대출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 예금이라도 좀 늘리려고 하겠죠. 그럼 예금 늘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금리거든요. 지금 뭐 예금 금리 해서 뭐 2%대, 지금 2% 간신히 뭐 넘고 했지만 뭐 3%대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이 금리로 사람들이 예금 쉽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겠죠. 예금 금리가 올라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출은, 대출금도 연달아 오릅니다.
은행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자 기준금리 25bp 올린 거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대출금리 올릴 때 1% 2%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업들, 가게들 매우 힘들어집니다. 은행들 지금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 은행들 내년 사업계획을 다 수립하고 내년 전망을 하잖아요. 가장 은행에서 화두는 내년 화두는 뭔지 아세요? 수익성 그런 거보다 리스크 관리에 가장 중요한 관심을 둡니다. 그만큼 돈 버는 것보다 리스크 관리가 더 크다는 거는 그만큼 내년이 정말 중요하고 어렵다는 얘기죠. 은행들도 돈을 포기하면서까지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자, 2020년에 예대율 규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2020년 딱 돼서 여러분 은행 예대율 규제 바로 규제 안 합니다. 2020년 될 때 맞추기 위해서는 18년 말 19년 이때부터 서서히 준비해 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2019년부터 대출 시장은 말라붙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그럼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전 안 삽니다.